수십 년이 지난 클래식카는 어떻게 자동차 검사를 할까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압구정 시골주입니다. 오늘은 뒤에 보이시죠? 30살 정도 먹은 우리 기아 엘란, 다른 식으로 얘기해서는 로터스 엘란, 이 차량을 오늘 자동차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는 날입니다. 사실 자동차 검사는 특별할 게 없어요. 그냥 가서 돈 주고 받아오면 됩니다. 단 요즘 차들은, 네, 맞아요. 요 근래에 나온 차들이나 나온 지 10년 이내에 되는 차량들은 그냥 가서 돈만 내고 검사만 받으면 소음 규정이든 배출 기준이든 불법으로 된 튜닝만 하지 않으면 전부 다 통과를 바로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60년이 된 클래식카부터 50년 된 클래식카, 30년 된 클래식카, 20년 된 클래식카들을 사 모으고 수집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60년 된 임팔라 같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검사를 포기했습니다. 왜냐면 60년 전에 맞는 배기가스 규정을 지금으로서 도저히 제가 어떻게 맞출 도저히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임팔라 같은 경우에는 검사를 안 받고 60만원 정도의 벌금을 납부를 하고 자동차 규제가 좀 풀릴 때까지 기다리는 중이고요. 우리 엘란 같은 경우에는 나와봤자 20몇 년, 30년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계적인 시스템은 요즘의 차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기계적인 기술 바탕으로 전자장치나 편의시설들이 나왔다 뿐이지 기계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미 최신화를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많이 귀찮습니다. 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 말고도 지금 창고에도 수두룩하고 2호점에도 수두룩합니다. 원래는 대행을 맡기지만 클래식카만큼은 버튼 조작법이나 검사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대행업체에다가 맡기기는 좀 그렇고요. 이 기아 엘란 같은 경우는 불법으로 튜닝된 부분이 없이 전부 다 순정으로 되어 있고, 클래식카들은 항상 부품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이 나올 때마다 트렁크에다가 이렇게 많은 부품들을 쟁여놨단 말이죠. 그래서 검사를 받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하고 의아해 하셨던 수십 년이 지난 클래식카는 어떻게 자동차 검사를 할까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창피하니까 뚜껑을 좀 닫고요. 이 수동식 탑들이 진짜 좋단 말이야. 고장나도 아무 걱정이 없고, 고정하면 탑이 완료가 됩니다. 왜냐면 창피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 창 너무 좁다. 그래서 기아를 중립에 놓고 사이드 놓고 브레이크 밟고, 에이 이러지마. 시동을 걸면요, 네, 문제없이 시동이 걸립니다. 뭐야, 시동이 왜 이렇게 잘 걸려? 30년 된 차 맞아? 이러실 수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영상을 왜 찍냐면 일주일 전에 엘란을 가지고 그냥 혼자 갔다 오려고 출발을 했다가 중간에 차가 멈춰가지고 정비센터에 들어왔고요. 엘란의 엔진 같은 경우에는 크레도스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부품은 많습니다. 그래서 엔진 정화 플러그 센서를 교체를 하고 배터리도 교체를 하고 스타트 모터도 교체를 한 상태로 이미 검사를 받게끔 정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두려운 점은 사실상 요거예요. 요거 뒤에서 나오는 요 연기, 배기가스입니다. 자동차 검사에서 내가 불법 튜닝을 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으로 가장 두려운 것은 뭐냐면요, 보이지 않는 어두움, 보이지 않는 위험입니다. 배출가스 규정, 배출가스 규정이 굉장히 타이트해요. 그래서 그 정상 범주에 들어오지 않으면 불합격을 맞게 되고요. 그러면 그 검사가 완료가 될 때까지 수리를 하고 계속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아니면 그냥 과태료 내고 검사를 받지 않던가, 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최고 상한선인 60만원의 과태료만 정상적으로 납부를 한다면 네가 자동차 검사를 못 받았거나 미뤘기 때문에 번호판을 띄어가진 않아,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돈으로 다 무마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받을 수 있는 차량들, 예를 들어 60년 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배기가스 규정을 때려 죽여도 못 맞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식들은 일단 돈으로 무마하고, 요런 조금만 만져주면 검사가 가능한 자식들은 웬만하면 돈으로 하지 말고 실력으로 한번 겨뤄보자는 거죠. 그래서 30년 된 우리 엘란도 오늘 충분히 통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우,
좋습니다. 이 기아 엘란이 수동입니다. 수동. 그리고 내가 이거 기아 엘란이라고 계속 얘기하면 엘란 동호회에서 엄청 싫어하는데 이 로터스 엘란이라고 좀 불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터스 엘란이라는 차를 거의 건들지 않고 엔진을 크레도스 엔진을 얹어서 엔진 부품의 90%를 국산화 시키고 나서 들여온 차량이 로터스 엘란, 기아 엘란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엘란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로터스 엘란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제 엘란 동호회 분들한테 아유 막 시동 꺼먹잖아. 엘란 동호회 분들한테 욕먹으면 안 되니까요. 지금 차량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점검을 다 마쳤기 때문에 엔진에 관련된 거, 기어 변속, 뭐 배기가스에서도 뭐 특별한 연기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 배터리 볼트도 14V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엔진의 온도도 정상적인 온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간다면 뭐 검사를 받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사실 배기가스 라는 게 제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그 수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법 튜닝한 게 없다면 배기가스만 조금 마음에 걸리는 상황이지만 아까 출발할 때 배기가스 냄새를 맡아봤을 때 그렇게 큰 뭐 연기나 탄내가 안 나는 걸 봐서는 충분히 통과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죠. 그거는 검사하기 전까지는 절대 알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일단 뭐 그냥 부딪혀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대전에 있는 자동차 검사소로 안 가고요. 솔직히 예약도 안 합니다. 예약을 하면 내가 그 시간에 맞추기도 힘들 뿐더러 예약을 하지 않고도 들어갈 수 있는 사설 검사 업체들이 주변에 검색해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많은 차량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직원들이 관리를 해주지만 장거리를 탈 수 있는 권한은 저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자동차 검사를 갈 때 저는 40km 이상 떨어진 사설 검사장을 예약하지 않고 방문을 진행을 합니다. 하루에 최소 100km는 탈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차량의 상태도 좀 확인을 하고 어느 정도 밟으면 배출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배출가스 검사에서 통과가 안 되면 뭐 고속도로 가서 한 200km 밟고 오세요 이러는 검사원들도 몇 년 전쯤에는 존재했습니다. 요즘에는 무슨 뽕, 뭐 배출가스 뽕, 뭐 이러한 연료 첨가 장치나 검사를 앞둔 차량에 뭐 약간 보약 같은 것들도 판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넣고 뭐 한 30분 정도 차량을 타다가 흰 연기를 다 뽑아내고 가는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그거는 최후에 보르고 제가 일단 할 수 있는 거는 갈 때 40km 정도를 규정 속도를 지키면서 어느 정도 엔진을 좀 정상화 시켜 놓고요. 그 다음에도 통과를 못하면 정비사의 힘을 빌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수동이라서 정신이 없네 내가. 근데 부조가 전혀 없습니다. 차량이 엔진 부조가 없이 너무 잘 나가고 뒤에 뭐 연기가 나는 것도 없습니다. 근데 차는 엄청 흔들리네. 이게 휠을 바꿔놔가지고 근데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엘란 구매하고 나서 딱 2번 타보거든요. 그리고 60km 이상 달려본 적도 없는 것 같아. 지금 고속도로 진입하기 전에 60km 정도로 달리고 있는데 이게 로터스는 로터스네. 엔진을 크레도스 엔진, 국산 엔진으로 바꿨다라고 해서 출력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는 있겠지만 몸으로 전달되는 이런 차 바닥을 기어가는 느낌이나 로터스 특유의 그 차체 감성이 그대로 느껴지는 이거 약간 플라시보 효과인가? 아무튼 좋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되게 잘 나가는 클래식 스포츠카를 타는 것 같아요. 젠쿱까지는 아니어도 예전에 투스칸이 타던 그런 느낌이 납니다. 티브론 터뷸런스 투스칸이 요 정도? 그리고 전기적으로 딸리면 기계적인 엔진의 부조도 일어나고 점화도 되게 막 들쭉날쭉하고 핸들도 많이 떨리고 뭔가 모든 것들이 순조롭지 않거든요. 예전에 그 차량의 배선 전체를 다 점검하고 교체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기계적인 장치에서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큰 영향을 전기가 미치지는 않지만 커트라인이 막 8이야 근데 7.9야 거기 0.1 정도는 충분히 채워주는 그런 느낌이 온다라는 거죠. 지금도 핸들이 떨리거나 차체가 떨림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건 좋아. 잘 만들었어. 근데 하필 이거 만들고 나서 IMF가 터져가지고
기아가 이것 때문에 부도날 뻔했지. 기아가 이것 때문에 현대로 넘어갔나? 아, 모르겠습니다. 하도 오래된 일이라. 그래도 뭐 대한민국이 클래식카에 대한 뭐 이런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외국에 비해서 너무 뒤떨어졌다. 좀 클래식카를 수집하거나 보존하는데 굉장히 뒤떨어진 법안이나 규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그에 뭐 전적으로 동감을 하지만, 뭐 아직도 30년 된 클래식카를 끌고, 클래식카 오픈카를 끌고 고속도로에서 달릴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우리나라 사정에 따져보면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고 그냥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그럼 분명히 좋은 법안과 규정과 그런 것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문을 올리는데 지금 느껴지시죠? 아, 이건 어쩔 수 없나 봐. 이게 도어 모터 문제도 아닌데 이게 차체가 조금씩 뒤틀리나 봐요. 와, 뭐 풍절음이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와, 이게 워낙 차가 무게가 엄청 안 나가다 보니까 이 크레도스 엔진으로도 전혀 무리가 없는 거지. 기아의 엘란, 쌍용의 칼리스타, 쉐보레의 G2X, 현대는 벗어나고 혁신했던 회사들은 지금 다 솔직히 뭐 속된 말로 망해 나갔고, 아니 막 그런 거 보면 좀 아이러니해요. 그래도 저는 이러한 시도를 했던 기아, 쌍용, 쉐보레를 응원합니다. 화이팅! 엘란 화이팅이다! 뭐야, 창문이 안 열려. 아, 뭐야, 이 창피하게. 이게 또 클래식카의 묘미 아닙니까? 아, 문 열어서 드려야 돼. 괜찮아, 괜찮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게 또 아니, 아까까지 창문 잘 됐었는데 왜 안 되지? 뭐지? 아, 왜 안 되지? 아, 정말 진짜. 우와, 좋아요. 한 대도 없네. 바로 검사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 시골은 이게 좋아. 검사를 바로 받을 수 있거든. 그렇지. 여기다 세우고 접수를 하고 오겠습니다. 등록증 넣어놓으면 되나요? 네. 아, 검사하시는 분이에요. 검사하시는 분. 아, 네. 클래식카를 항상 여기서 검사를 받는데요. 자, 꼼꼼히 잘 검사를 해주세요. 엘란, 잘 갔다 와라. 사륜은 아니죠? 네, 그 전륜으로 알고 있어요. 네, 사륜은 아닙니다. 전륜인지 후륜인지 사륜인지 물어보시냐면, 이게 클래식카들은 구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엘란은 제가 전륜으로 알고 있고, 왜냐하면 바퀴를 올려놓고 구르는 검사들이 있어요. 뭐 ABS 검사도 있고, 뭐 긴급 제동 검사도 있고, 뭐 사이드도 한번 시켜보시고, 뭐 배기가스 검사도 할 때 바퀴를 올려놓고 구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겁니다. 아, 근데 제가 여기서 뭐뭐 검사 받았냐면, 옛날에 로버미니 검사 받았고, 미츠오카 라세드 검사 받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클래식카를 여기서 검사를 받습니다. 이 시골이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예약하고 막 들어가고 그러려면 예약을 잡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사설 검사소들은 와서 기다리면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문 닫기 1시간 전에 와서 그런지 아무도 없어가지고 쾌적하게 그냥 기다리면서 검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클래식카들은 많이 생소해 하셔. 근데 또 워낙 많은 차들을 검사하시는 분들이라 걱정 없이 검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진짜 저 똥꼬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검사만 통과를 하면 클래식카들은 진짜 문제가 없을 거예요. 아, 떨리네 이거. 잘 갔다 와. 마치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내 가족 중에 한 명이 병원에 종합검진 피법으로 들어갔는데, 피검사 그 결과, 그 종합검진 결과, 뭐 위내시경 결과, 이런 것들을 기다리는 기분이에요. 엄청난 검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한 바퀴 굴러서 들어가잖아요. 이제 머플러에다가 배기가스 검사 장치를 끼우고 이런 배기가스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는데, 클래식카들이 가장 많이 떨어지는 이유가 이 배기가스 때문입니다. 지금의 배기가스 규정은 현재의 규정을 따르고 있지만, 클래식카나 올드카들은
기본 20년에서 60년 된 차량들이 많잖아요. 그런 차량들은 예전에 배기 규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 이런 미국의 머슬카부터 1960년대, 70년대 때 만들었던 차량들은 자동차 산업의 호황기 때 엄청난 돈을 쏟아 부어서 대배기량, 높은 마력수, 그리고 배기의 이런 환경 규제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차량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배기가스 규정을 맞추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촉매를 넣어도 안 되고 어떠한 배기 장치를 해도 쉽게 되지 않는 게 현실이죠. 그런데 클래식카 같은 경우에는 배기가스에 대한 그런 부품들이 개발조차 되지 않아서 뭐 규정에 맞게끔 수리를 진행한다든가 장착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배기가스에서 탈락하면 사실상 그냥 포기하고 과태료 60만 원 내고 검사 안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엘란 정도면 충분히 통과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원래 예전에는 요 안으로 들어가면 측정하는 그 수치들이 나오는 것들을 보여주셨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밖에서 이렇게 그냥 촬영만 하겠습니다. 근데 뭐 연기가 이렇게 특별히 막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는 통과가 돼야 될 텐데? 제발 버텨줘라, 제발. 요거 통과 못하면 60만 원 내야 된다. 옛날에는 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슈퍼카들 뭐 배기음 규정, 배기가스 규정 맞추려고 막 촉매, 뭐 수세미, 뭐 이딴 것들 막 쑤셔받고 막 측정하는 장치도 막 개조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법이 바뀌어가지고요 24시간 풀 녹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다가 걸리면 바로 영업정지를 때려버리기 때문에 그 몇십만 원을 받고 뭐 그런 행위를 하는 것들은 이미 제가 알기로 한 5년 전부터 근절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통화가 되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겠죠. 제발요. 어우,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문제 없나요? 예. 아, 다행이다. 예. 검사를 다 받았습니다. 문제 없이. 아무런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합니다. 역시.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전용 정비사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엄청 친절하셔. 전용 정비사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저는 솔직히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관리를 계속 하기 때문에. 야, 일단은 고생했다. 우리 또 앞으로도 몇 년 동안, 아니 몇십 년, 몇백 년, 몇백 년 아니고 몇십 년 동안 한번 잘 타보자.